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과 동시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윤석열 특수통 사단의 화려한 복귀라는 평가인데요. 인사 과정에서 잡음도 들립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노골적인 코드 인사가 당황스럽다는 기류도 감지가 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도 국회에서 열립니다. 민주당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인사 지금 윤석열 특수사단의 화려한 복귀 이렇게 정리를 제가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인사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인사들에 대한 보온성 인사, 네. 그러니까 편향적이고 무원칙한 그런 인사다.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말한 것처럼 절차 부분 보면 특히 이제 이른바 자천성 인사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네. 정부 시절 때 좀 중용됐던 검찰 인사 예컨대 이성윤 지검장이라든지 이정수 지검장, 심재철, 이정현 뭐 이런 분들은 법무연수원으로 자천이 됐는데 네. 여기도 보면 뭐 문자하고 구두로 인사 발령을 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 연구위원 정원이 네. 직계 규정에 보면은 4명으로 돼 있거든요. 검찰이나 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숫자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인원 말하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아마 자천 보내고 싶었던 검사가 더 있었나 봅니다. 숫자가 네. 4명이 넘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예. 2명을 더 연구위원으로 임명하면서 뭐 다른 고검이라든지 이런 데서 근무하거나 이런 식으로 예. 해서 총 6명을 연구위원으로 임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직제 규정에도 어긋나는 게 되는 거고요. 또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검사들을 연구위원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서류에 의한 게 아니라 구두, 뭐 문자 이렇게 절차를 또 위반한 것이 있죠. 예. 예. 지금 뭐 그러면 이 조금 지난 정부에서 좀 많이 했던 분들은 뭐 모두 죄다 지금 자천성 인사를 받은 겁니까? 실제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네. 연구위원회에 임명된 검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법무부에서 추미애 장관이나 박범계 장관을 좀 도왔던, 같이 일했던 그런 검사들이라서 상당히 이제 자천성 인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이문정 감찰 담당관 역시도 지금 대구지검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으로 그건 뭐 보내졌는데 그것도 자천성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검찰 내부에서는 한직으로 평가됩니다. 한직이요. 그러니까 이제 감찰 담당관을 예. 이런 한직으로 보내는 것 역시 자천성으로 평가될 수 있겠죠. 예. 지금 그리고 서지현 검사 같은 경우도 이제 법무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복귀 통보를 보내면서 이게 상당히 모욕적이다라고 스스로 밝히면서 그만뒀죠. 그러니까 3개월 남았었는데. 예, 전방위적으로 좀 자천성 인사를 전 정권에서 이제 역할을 했던 검사들에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지금 절차적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네. 보통 검찰 인사할 때 네. 법무부가 검찰총장 의견을 듣고 또 뭐 검찰인사위원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가 아예 없었던 건가요, 이번에? 이번에는 이제 그런 절차가 없었는데요. 예. 과거에도 이제 급한 경우에 그리고 인사 이동에 숫자가 적은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 경우는 굉장히 인사의 규모가 크고 또 네. 승진 인사도 많았기 때문에 절차를 지키는 게 맞겠죠. 근데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또 지금까지 언론 보도 안 됐는데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의문은 검사장급 검사를 임명할 때는 인사 관련된 검증 동의를 받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아하. 장관 임명된 지 하루 만에 과연 그런 절차를 다 밟을 수 있었겠는가?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미리 해놨다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검증을 아예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안 했거나. 그래서 예, 그런 것들도 원래는 좀 지켜야 되는 절차로
언급이 되는 것들인데 그 부분은 아직 뭐 제대로 보도가 안 나서 예. 한번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법무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검찰총장 지금 없다. 네. 그리고 또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되는 이 법안 대응도 해야 되고 네. 어쩔 수 없이 조기 인사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보통 그럴 때는 이제 공석이 있는 일부 부처가 있으면은 예. 부서가 있으면 거기 임명하고 총장 임명될 때까지 좀 기다리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좀 규모가 네. 굉장히 크다는 거죠. 예. 그리고 승진성 인사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전례 비춰보면은 지금 그 법무부 쪽 해명이 잘 안 맞죠. 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하고 있을 때 네. 그때 추미애 법무장관 인사 보고 총장 패싱 인사다라고 상당한 비판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예.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는 그런 인사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는데 사실 뭐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의견을 내라고 했었죠. 그리고 검찰 인사위원회도 거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그때와는 완전히 좀 다르고 네. 절차적 하자가 매우 큰 그런 인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어제 예결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서 인사 얘기도 했고 정치검사 출세 지난 3년간 가장 심했다. 이 부분이 눈에 띄는 답변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검사라고 부르는 분들이 아마 이번에 그럼 자천된 검사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면면을 좀 보면은 그렇진 않죠. 이제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꾸준히 검찰 내부에서 검찰의 문제를 지적해 왔던 네. 그래서 뭔가 검찰이 좀 바로 가는데 도움이 됐던 그런 검사로 평가를 받는 검사고요. 네. 그리고 법무부에서 일했던 검사들 중에 이제 전 장관들의 어떤 수사 지휘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왔던 검사들이 또 자천이 많이 됐는데 네. 몇 번 제가 강조했지만 전 장관들의 수사 지휘를 통해서 수사 결과들이 나온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윤우진 전 용산 사무사장 사건도 그렇고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그랬고 등등도 많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자천성 인사 대상이 됐던 검사들을 정치검사라고 평할 수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예. 자, 검찰 안에 보면 뭐 특수통도 있고 일반 형사도 있는데 이번 검찰 내부 인사 보고 반응은 어떤지 혹시 알아보신 바가 있는지요? 제가 뭐 직접 알아본 건 아닌데요. 네.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을 보면 상당히 내부가 술렁인다고 아주 소수의 특수통 인사들, 그러니까 단순히 뭐 특수통이라고 해서 이제 이번에 중용된 게 아니라 특수통 검사들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에 속한 검사들이 전진 배치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보수적인 그동안 검찰과 관계가 좀 밀접하다고 평가받았던 매체들조차도 이게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정도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어쨌든 윤석열 사단 아니면 특수통 이렇게 대거 중요한 거 이걸 보고 또 지금 어젠가요?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된 압수수색 같은 게 이루어졌어요. 특히 백운규 전 장관 자택, 사무실 그리고 뭐 산업부 산하기관 압수수색했는데 이거 인사하고 무관치 않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그 압수수색 대상이 됐던 산하기관 네, 의원님. 여보세요? 네, 의원님. 네. 잠깐. 네, 의원님. 라고 지금 예, 보고 있는 거고요. 잠깐 그 전화가 잠깐 끊어져 가지고 예, 그 압수수색 말씀 다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압수수색 들어간 기관들이 이전에 인사개입 의혹이 제기됐던 기관하고 다른 곳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좀 확대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수사가 이제 막 확대되고 이런 것들이 인사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들이 좀 있습니다. 예. 자, 이 사건 말고도 중앙지검, 수원지검, 서울 남부, 서울 동부 여러 곳에 민주당 정부 인사들 또 특히 문재인
뭐 대통령 등에 했던 사건들이 연관성이 있는 곳이 많은데 그쪽 검사장들도 대부분 윤석열 사단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네네. 검찰의 칼끝이 결국 민주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이쪽으로 향한다 이렇게 보는 의견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지금 검사들 인사 면면을 보면은 좀 그런 사건들이 있는 직원들을 좀 찍어서 좀 한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받을 정도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의도 있는 인사고 그 의도 있는 인사에 뒤따른 의도 있는 수사가 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예. 네, 의도성. 자,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고 금융증권 범죄합동수사단 이것을 지금 부활을 했는데 1호 사건으로 뭐 루나, 테라 사건 요거 지목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지금 루나하고 테라 사건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많은 피해를 낳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 사건 수사한다는 거는 뭐 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출범하든 안 하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서요. 네. 제가 가타부터 평가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박주명 의원께서는 그 합수단 1호 사건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다뤄달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제대로 마무리를 짓지 않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출범시키는 게 좀 모순이지 않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마무리 지어달라라는 취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예. 뭐 그 말씀인즉슨 결국은 김건희 여사 얘기를 좀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무혐의 처분 수순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서면 조사하고 무혐의 처분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제 네. 예결위에서도 우리 당 의원이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뭐 애매하게 답변을 했다는 거죠.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요. 그러니까 예. 아마 그렇게 되겠죠. 어제 뭐 예결위에서 고민정 의원이 막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네네. 한동훈 장관 수사 방식 여러 가지다라고 네. 하는데 결국 이게 서면 조사다 이렇게 맞죠. 이해를 하시는 네. 겁니까? 아, 직접 아마 불러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 아. 생각엔. 예. 그 1호 사건 이거 도이치모터스 이건 아니지만 루나 테라를 잘하면 또 서민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네, 이 부분은 이제 수사가 예. 필요한 사건이라서요. 예. 어느 기관이 수사하든 또 어느 단위가 수사하든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네.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하는데 네. 의총이 그 앞서서 열리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의총에서 당론으로 할지 자유표결로 할지 부결할지 뭐 이거 결정하는 겁니까? 예, 그걸 결정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의총을 하는 것을 예정해 두고 있더라고요. 언니 지도부가. 그래서 예. 여러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첫 출발인 만큼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또 강병훈 의원은 이 반대 부결을 당론으로 하자라고 하고요. 이거는 좀 어떻게 좀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제가 뭐 어제도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당내에선 뭐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네. 뭐 원칙대로 부적격한 후보에 대해서는 부결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 가지고 또 찬성 표결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요. 오늘 네. 하여튼 의총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예. 이 뭐 의원님 의견을 제가 여쭤봐도 됩니까? 저요? 예. 사실 뭐 비밀 투표긴 한데. 네. 무기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대표적인 회전문 인사예요. 그러니까 뭐 공직에 있다가 로펌에 가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다시 또 공직에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였던 사람인데 네. 이런 게 이제 만연하게 되면은 사실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부적격한 것 아닌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자, 혹시 인준 표결하기 전에 네. 최소한의 선결 조건, 예컨대 뭐 정호영 후보자라든지 뭐 네. 비서실 등등 인사 부분이라든지 그것도 있습니까? 혹시 조건 같은 게? 아닙니다. 뭐 전에부터 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뭐 전제 조건이 있고 또 뭐 연계돼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요. 그렇지 예. 않고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그 자체로 적격 부적격을 판단하는 게 맞겠죠. 예. 윤 대통령은 지금 정호영 후보자 임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시간을 상당히 끌고 있기도 하고 또 성비 논란 불거진 윤재순 비서관 뭐 그대로 안고 갈 분위기긴 합니다. 뭐 민주당도 그렇게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뭐 보면은 이 두 인사들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거론이 되고 있고 국민들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도 계속 가져가는 거 봐서는 뭔가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하고 좀 거래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주는데 뭐 그런 것과 저희들은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